이서. 자,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점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심에 이어서 이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벌금 700만 원을 똑같이 받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부산 교육계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예, 양형 이유가 뭡니까? 일단 고법에서는 이 하 교육감에게 이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일단 교육 현장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법을 준수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회피하는 모습, 또 부정하는 모습, 또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고, 또 기소됐던 내용 전체적으로 다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양형의 이유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일단 내용을 좀 보면 2022년도였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했던 포럼이 있는데 이 포럼을 이용해서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다. 지지자들을 모으고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에 이제 학교명이 있고 또 현재 학교명이 있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에 대한 각각의 학교명이 이제 현재 학교명으로만 기재됐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일단 내용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정되면서 하교육감 입장에서는 항소심까지 됐으니까 대법만 남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행동을 하는 데는 좀 영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하교육감은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일단 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상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제 하윤수 교육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그 무죄를 주장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을 해서 이제 풀지 못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뭐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또 묻히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사실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그 하윤수 교육감이 또 하고 있는 여러 교육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소심까지 7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과 달라진 게 없다. 그 부분은 대법원에 뭐 어떤 판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제 보궐선거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의 이제 교육 행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레임덕 현상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또 늘봄학교를 사실 정부보다도 더 빠르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거기다가 교육청 이전이니 뭐니 하는 여러 교육 현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대법원의 이제 판결 시점에 따라서도 또 이게 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8월 31일까지가 되면 또 올해 10월달에 보궐이 열립니다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또 뭐 2월 달까지 되면 또 4월에 보선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된다면 뭐 본인이 임기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힘이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행정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헌법 소원까지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벌금 700만 원이면 정말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됐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데 기간도 기간이고, 또 이게 또 확정이 됐을 때 파장도 만만치가 않은데 여러 가지로 우려됩니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자, 다음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직구장 재건축 관련 소식인데, 관련 용역 예정일이 6월이었는데 12월로 연기가 됐다고요?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네. 부산시가 지난해 6월에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산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 기간이 올해 6월 정도였는데 이게 6개월 연장을 해서 올 12월까지로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역의 일시 정지다, 이렇게 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부산 종합운동장 재건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대체구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확정되지 못해서 일단 연기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용역의 과업이 그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제외하고 실내 체육관 또 수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이제 공원 또 상업시설로 이제 복합 개발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직야구장에 이제 재건축 부분이 같이 걸려 있는데, 일단 사직야구장을 그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결국 당연히 공사 기간 동안 그 야구 경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야구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대체구장이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 난간에 부딪히면서 시는 그거와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용역 완료일을 늦춘 거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대체구장 관련해서 롯데구단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상황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빠른 결정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던 대체구장이 이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좀 리모델링하겠다라는 네네네. 거였는데 이 부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이게 처음부터 그 뭐 용역이 진행된 과정에서도 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 있었습니다만 예. 제일 걸림돌이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지금 내년 25년도죠. 2025년도에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경기장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대체구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리모델링이 네네. 필요한데 그 리모델링을 뭐 빨리 결정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기간이 쉽지 않은 예.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여기는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국제규격의 육상 트랙을 가진 데가 지금 주경기장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보조경기장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뭐 사직구장을 재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또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뭐 한 200~300억 이상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또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럼요. 요 문제도 이제 또 한 2~3년 쓸 비용인데 요걸 또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됐던 게 기장 야구장 네. 그리고 울산구장 등이 이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장은 프로야구를 개최하기에는 일단 이동 편의성이 너무 안 좋죠. 이제 시민들의 예. 접근성이 일단 떨어지고 구장 신설을 하려고 하면 또 그 관중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기도 예.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 예. 또 울산은 롯데구단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원정 경기와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걸 2~3년 동안 이전에서 경기한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재정이나 뭐 구장 활용성 또 타 스포츠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연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갈 해법을 찾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또 문제가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직구장 재건축은 물론 주변 정비 사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 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게 BC 아닙니까? 네. 편익 이제 비용대 편익 부분인데 사직구장의 내구 연한을 한 50년으로 산정을 하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0.5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준치가 1.0을 넘어야 이제 그 좀 편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좀 뭐 절반적인 수준인 거죠. 물론 이제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일반 SOC 사업과는 좀 다르게 BC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일단 BC가 낮다는 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이제 국비 지원 방안을 확보하려고 한다. 실제 이거는 다른 지역의 야구장 건축 때도 좀 지원받은 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롯데와도 총 사업비 약 30% 수준을 부담하는 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네, 중요한 네, 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대부분 협의 중이고 또 연말 정도 돼야 이제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좀 연기를 하고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면 당초 2026년 7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8년 9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요건 전체적으로 딜레이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지방의 구장들이 최신 시설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부산 시민 뭐 사직 야구장 재건축이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약속이 불이행되니까 이것도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일단 1985년도에 사직구장이 완공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잠실 대전구장과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인데 또 대전이 이미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하고 있고 잠실도 동구장 계획 발표가 또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반해서 부산 사직구장은 정말 애환이 묻어 있는 구장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시장님들이 매번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설마 될란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용역을 진행했으니까 기대감이 좀 컸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대체구장 문제나 또 재정 확보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시민들 입장 또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불만도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시가 용역이 뭐 연기된 게 꼭 그런 문제는 아니다. 또 뭐 종합개발과 사직구장 재건축 문제는 꼭 결합돼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일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팬들 입장에 다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구도 부산의 자존심
또 뭐 예. KCC가 이번에 우승했는데 야구도 한번 우승해봐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네. 기대감이 있으면 또 야구장 신설 문제도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S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라에 네. 야구장 짓잖아요. 네네네. 돔구장을 짓는데 거기에 호텔도 들어가고 쇼핑몰도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야구장이 있는데 그냥 아직 청라에 그냥 기업이 모든 걸 다 투자해 네, 가지고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자산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돈을 내느냐 그리고 돔으로 하느냐. 네. 근데 사실 돔구장 짓는다고 하면 팬들은 뭐 기장을 가든 울산을 가든 그런 불편함 몇 년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기폭제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요즘 롯데 잘하고 있는데 야구도 잘 자연승. 되고 예, 자연승했어요. 예. 어제 좋았지. 예.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소식인데 예, 부산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변경이 부결됐는데 교육부에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요. 예, 학칙 개정이 불발된 것이 알려진 어제였죠. 교육부에서 즉각적으로 부산대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행정조치는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건데 일단 부산대에다가 무조건 학칙 개정을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여기에 이제 그 근거로 고등교육법과 관련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된다. 이 점을 지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기조에 따라서 교육부가 32개 대학에 증원을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학은 이 증원 배분한 거에 따라서 학칙 개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교육부 입장에 즉각적으로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일단 부산대가 학칙 개정을 지금처럼 못하기보다는 다시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예, 국립대를 중심으로 올해를 한 해 증원 규모를 줄이기로 한 바 있지만 이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이 부결된 거는 부산대가 처음입니다. 네네네. 부산대 상황이 다른 여타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래 보입니다. 일단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그 부산대 부결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거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보이는데 네네. 자칫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이 뭐 부결된다고 했을 경우에 의대 증원 문제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게 더 이제 다른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려고 든 것 같고요. 일단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대학들의 입장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 보이지만 내년 입시 요강 발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또 학칙 개정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교육부의 모집 정지와 같은 강한 압박이 각 대학에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국립대와 사립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증원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립대가 중심으로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네네. 자만 줄였는데 여기에 이제 뭐 사립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압박도 이제 국립대에만 해당이 된다면 이건 또 대학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되게 지금 복잡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원을 뭐 좀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 했는데 백지화해라.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정말 혼란 결국 이제 환자들에게 모두 네. 피해가 가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필수 의료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증원 또 국민의 건강권 확보 또 장래에 대한 대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민들 또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았죠. 근데 지금은 논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과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극한적 대립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도 뭐 증원에 대한 찬성은 합니다만 2,000명 여기에 대한 너무 꽉 막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목표도 불확실해 보이고 설사 2,000명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었냐라고 말하면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사회적 대통합, 대합의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오늘 일단 대통령이 10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결단하겠다. 그래서 2,000명
내가 뭐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나 증원은 합의해라. 뭐 이런 식의 요구 조건을 좀 내세워서라도 근데 아마 증원 숫자를 좀 줄인다고 해서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라도 오늘 정말 좀 대승적인 좀 판단과 결단이 있어서 이 혼란을 좀 종식하고 너무 많은 예. 혼란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합의가 잘 돼가지고 의정 갈등 빨리 해결돼야 되겠지.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3I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